안녕하세요. 코독TV입니다. 오늘은 34번째 시간으로 진돗개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어떤 유명한 개의 혈통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설화와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비밀 아닌 비밀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유명한 숙회는 현재까지도 진돗개를 좋아하는 애호가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할 만큼 원산지에서 강한 성품과 수렵성으로 명성을 떨쳤으며 그 명성을 듣게 된 애호가의 노력에 의해 결국 육지로 반출되어 나오게 됩니다. 육지에 와서도 견주의 보살핌 속에 여러 굵직한 일화를 남기며 유명세를 떨치던 이 유명한 개는 확인된 것만으로 2번의 번식을 통해 총 9마리의 직계를 남기게 되었고 첫 번째 태어난 5마리는 견주의 지인의 황구 암캐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겨진 이 유명한 개의 피를 물려받은 개들은 모두 여기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고로 진돗개는 무엇보다 혈통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 유명한 진돗개가 육지에 나와 남긴 첫 직계 5마리의 모견인 황구 암캐의 혈통과 출처에 대하여 견주는 침묵하였고 그런 견주의 항부에 의해 그 황구 암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전해진 바 또한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유명한 개의 혈통을 얘기를 할 때 여전히 궁금증과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설화 또는 비밀 아닌 비밀 같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침묵은 구설을 낳습니다. 혈통과 출처에 대한 견주의 침묵은 한때 이 유명한 개를 너무도 좋아했고 그 후대를 키우던 문씨, 이씨라는 2명의 애호가로 하여금 혈통과 출처를 알아내고자 하는 긴 여정을 낳았고 이렇게 그들이 남긴 4장의 추적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그 황구 암개의 생김새와 그 후대의 특성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황구 암캐의 생김새는 어땠을까? 보고서에는 이 황구 암캐에 대해 고리는 장대, 귀는 반복으로 전남의 개로는 맞지 않음이라 적혀 있어 확언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럼 이 황구 암캐를 직접 본 사람의 증언은 어떨까? 비용을 진돗개라고 솔직히 말해서 좀 기도해갖고 모든 게 갖춰지질 않았어. 왕놈이 75%에 75%. 그런데 마음에 안 맞은지 근데 점이 시켜서는 혈을 받아갖고 못 하려고요. 그랬더니 들은 것과 같이 이 유명한 개의 첫 겹의 상대였고 오늘날 이 유명한 개의 피를 물려받았을 개들의 선조견이라 할 수 있는 이 황구 암캐의 생김새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여기서 이 혈통을 추적해왔던 사람 중 한 명인 문씨는 이 씨와 함께 황구 암캐 견주로부터 직접 들었던 하나의 이야기를 꺼낸다. 어디에서 나온 개의 혈통이라거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암개에 대해서? 개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 어미에 대해서? 월이라는 거 말고는 한 말도 안 하고 우리가 그나마 들은 거는 이기철 씨하고 들었을 때는 예, 그 개에서 혈통 이야기하는 게 없었고 예, 그 양반이 하는 얘기는 산에 나갔을 때 산에서 들개가 새끼 난 거 주워왔던 개들이 있었던 거는 이야기를 했어. 그걸 그래서 이기철 씨하고 나하고는 그게 그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렇게 쪼아리를 타지 않았냐. 자체는 친화력이 좋았잖아요. 예. 유독이 개들이 옷고비를 무지하게 타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덜덜이. 그냥 옷고비가 아니고 내가 가져왔던 악순이라고 하는 것도 평생에 우리 집사람도 만져보지를 못한 거라. 그 얘기는 직접 들으신 얘기고? 나도 들었고 이기철 씨도 들었고.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두 분은 조유병 씨가 살아있다면 조유병 씨도 들었어. 우리 선이 갔을 때니까. 그래서 나는 이기철 씨하고는 저게 그래 이기철 씨 얘기가 그게 산에서 주워왔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쪼아리를 타지 쪼아리 저렇게 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기철 씨하고 나하고 그렇게 추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기철 씨한테는 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래 운동시키고 똥리고 오는 거를 이기철 씨한테는 맡겼었어. 그러니까 얘기를 전혀 안 해. 안 하기 때문에 안 혹시 했는데 그런 개가 아닌가 하고 추정된다 이거죠. 그 당시에
저 산에서 주워왔던 놈들이 그놈들이 잘 물고 왔어. 사냥이라 소리도 안 쓰고 그 말씀을 하셨어. 이와 같이 황구 앙케의 견주가 무심코 내뱉은 말을 듣고 이들이 내린 추측은 문 씨의 말 그대로 추측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측 역시 황구 앙케의 견주가 자신이 번식한 이 유명한 개의 후손들을 키우고 자신을 따르는 측근들에게조차 이 유명한 개의 짝이었던 황구 앙케의 혈통과 출처에 관해서만큼은 끝내 항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 유명한 개의 혈통에 관하여 추적을 하게 되었고 왜 이들은 번식자의 사소한 한 마디조차 흘리지 못하고 추측을 해야만 했을까? 사실 이 유명한 개의 혈통, 즉 후손들에 관해서는 오랜 시간 수없이 많은 후문이 따라다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이 두 가지 사례는 이 황구 앙케에서 태어난 이 유명한 개의 직계혈통의 특성, 다시 말해서 진돗개로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잘 드러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전에 옛날 얘기인데 지인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하고 한국 암놈에서 나온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12마리를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설마 내가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그 지인하고 같이 겸사겸사 가가지고 사모님한테 확인을 한 결과 진짜 12마리가 낳았다라고 확인을 해줘. 그러고서는 둘이 웃고 그냥 둘이 나와서 내가 그 집에서 개에서 뭐 암놈 한 마리를 사왔는데 강아지가 잘 크냐고 겸사겸사 안부 전화가 오면서 그분이 이 담벼락에 있던 거 그거 큰 거고 쉬운 609짜리가 고양이 물을 나다가 담벼락 넘어가서 그냥 목에 걸려서 죽어버렸는데 그게 쉬운 6군이나 나갔네. 그 이야기를 나한테 전화가 와서 나한테 전화를 내가 들었 본인한테 직접. 그래서 내가 전화를 끊고 나니까는 세상에 진돗개가 쉬운 7군씩 나간다면은 우리 키로수로 환산하면 34kg, 35kg가 나가는데 이게 도저히 나는 이해를 못해. 쉬운 7근 34kg. 이 전원이 맞다면 이는 아키다와 같은 대형견에서나 나올 수 있는 무게로 중형견에 속하는 진돗개에서는 쉬이 찾아보기 힘든 무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동시에 이 유명한 개와 황구 앙케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새끼 12마리를 낳았다는 저는 역시 진돗개 애호가라면 누구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것에는 예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담을 전하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 역시 당연히 이것으로 이 혈통의 순수성을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들의 증언을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것은 이것 말고도 그동안 황구 앙케의 집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 중 최고 60을 넘나드는 소위 황소만한 개를 봤다는 식의 뒷받침할 만한 전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게 저희 코독TV가 20여 년 동안 묻었던 의문, 그 의문을 파헤친 또 다른 증언들, 이 증언을 듣게 되며 더 이상 침묵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물어보니까 왜 저렇게 크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가 이야기했는데 뭐 애국개가 들어가 버려갖고 그 뭐 개가 뭐 큰 개가 들어가 버려갖고 저렇게 크게 나왔다네요. 그리고 새끼도 많이 나보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전화갖고 소리를 엄청 많이 들어붙다 그러더라고 나한테 저한테. 예. 그리고 사모님한테 이야기가 나온 것이 제가 아는 지인만 들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반복해서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시청자분들은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가히 충격적으로 틀리지 않을 수 없는 증언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황구 앙케의 견주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진돗개과는 무엇일까? 무엇이기에 이런 주위의 증언과 후설수가 넘쳐나는 것일까?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듣게 된 또 다른 증언. 어디서 들었냐 그러면 나간 민속촌에서
어떤 뭐 전람회나 그런 뭐 행사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 팜플렛을 그래가지고, 팜플렛을 손에 들고, 그 월이라는 개가 그려져 있는 걸 갖다가, 진돗개는 원래 기가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처럼 자빠져갖고, 우리가 흔히 월이 그랬지 않냐, 이런 개가 진돗개다. 그건 내가 직접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심을 떠라이 아니에요? 다 그렇게 했죠. 근데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자기 개가 이미 유명세를 탔을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솔직히 고정화를 이루지 못한 우리 진돗개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증언이 맞다면 황구 암캐의 견주이며 그 황구 암캐의 배를 빌려 오늘날 이 유명한 개의 혈통의 계보를 이룬 이 사람의 진돗개관을 무시할 수만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미 이루 말할 수 없고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결과를 벌써 오래전에 낳아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이 유명한 개의 혈통은 현재 자신의 개들이 그 어떤 개들보다 순수하다고 주장하고 자부하는 단체나 개인의 진돗개들의 혈통에 이미 직간접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오래전 이 황구 암캐 견주와 친분이 있는 누군가를 통해 이 유명한 개의 혈통이 원산지까지 밀반입되었다가 다시 반출되어 진도산이란 출신의 개체로 둔갑하여 근래 많은 혈통의 선조견이란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일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러한 사실을 경험했거나 이러한 전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우리만은 아닐 텐데 이들이 침묵하는 이유가 그러함에도 저리 코독TV는 경험한 사실을 기반으로 오늘 영상에 공개한 보고서를 작성한 문씨를 비롯해 녹취 공개에 협조해 주신 분들의 증언조차 설화인지 또는 비밀 아닌 비밀인지 단정지으려 하지 않으려 합니다. 또 단정하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진돗개는 천연기념물이기 이전에 이 땅에서 발현한 고유 산물이기에 오랜 기간 담아왔던 의문을 증언으로 풀어낸 이 영상을 통해 적어도 우리가 진돗개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품어왔던 아집을 던져버리고 저마다 품고 있는 사적인 욕심의 일부 중 아주 조금만이라도 떼어내어 공적인 욕심에서의 진돗개에 투자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